안녕하세요. 미나가 쏘아올린 작은 공. 오늘은 서울에서 아주 중요하신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벤처스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나유업이라고 합니다. 오. 네.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벤처스는 정확히 하는 일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이커머스에 필요한 기술들, 뭐 인공지능 기술이라던가 뭐 다양한 그 로고 분석 기술, 뭐 데이터 분석하는 기술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써먹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시각화 툴이라고 해서 방문자들이 우리가 만든 커머스 쇼핑몰에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을 분석하고 또 좋은 아웃풋을 만들 수 있도록 뭐 분석하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노동 집약적인 일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좀 고효율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주게 하는 일.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가 좀 그런 쪽 기술은 대기업이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소기업들이 활용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기술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렇게 좀 투자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 같은 회사들이 좀 잘 되면 소상공인 분들이라던가 소규모 사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솔직히 어떨 때 필요하고 어떨 때 그걸 사용해야지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방문자가 예를 들어서 그 고객이 쇼핑몰을 방문을 했어요. 네. 근데 썸네일 이미지라고 제품 이미지 있죠. 네. 그게 가장 좋은 이미지인지 사람들은 그쵸. 잘 몰라요. 네네. 근데 이제 클릭을 하다 보면 이 A라는 이미지 뭐 커피라고 하면 커피 이미지를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데 이게 이미지를 바꿨을 때 평소에는 100클릭이 나오는데 150클릭이 나올 수도 있고 200클릭이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처음 만들어 둔 상태로 그냥 두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이 붙어서 밤새도록 이미지를 계속 넣어가면서 촬영하고 만들기는 또 어려워요. 노동집약적인 일인 거죠. 근데 대체로 1번부터 10번까지 이미지들을 올려놓고 스스로 이제 비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 높은 클릭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를테면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청바지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네. 네이버나 뭐 포털을 통해서 웹사이트에서 유입돼서 우리 쇼핑몰로 유입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화면을 보여줬을 때 가장 구매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학습하고 계산하고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을 때 어떤 이미지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추천해서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빠르게 내가 원하는 제품에 닿을 수 있는 거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빠르게 이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머신러닝 기반, 딥러닝 기반으로 저희가 상품 추천하는 내지는 그걸 분석할 수 있는 툴도 가지고 있고요. 로고 분석할 수 있는 툴. 뭐 짧게 설명하면 거의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마스크 편하게 벗으셔도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잘 들리네요. 아니 송주란 곳은 처음 와보셨잖아요. 네. 솔직히 저희가 어제 그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끼리 미팅을 잠깐 이렇게 가져봤는데 어떠셨어요? 송주 오고 또 그런 미팅은 또 이렇게 처음이지 않나요? 그쵸. 그쵸. 아니면 뭐 미팅이야 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쵸. 네. 그러한 또 미팅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네. 어떠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고민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초기 단계의 고민들 사업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업체가 전화 오는 쪽에 광고를 맡겼는데 좀 만족스럽지 않았다. 맞아요. 처음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달랐다. 맞아요. 요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테이블이 짜져 있어서
한번 이런 것들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러면 조만간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또 실행력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네. 진짜 필요해요. 왜냐면 또 시골이다 보다 보니까 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없고 너무 궁금한 것도 솔직히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뭐 이런 거를 판매를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좀 많이 팔기를 원한다. 근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광고를 배워야 되고 뭐 쇼핑몰을 구축해야 되고 뭐 마케팅을 잘해야 되고 뭐 홍보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판매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게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이 아니어도 쿠팡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그 외적으로 밴드 안에서 굉장히 많은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 거기 활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정도 판매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돌쇠의 농산물이라고 알아요. 거기가는 그 정도 네. 하십니다. 근데 밴드나 커뮤니티 기반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 후에 보니까 이제 웹사이트를 잘한다기보다는 커뮤니티 구축을 굉장히 많이 잘해놔서 그게 사실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저는 좀 그래요. 일단은 먼저 세일즈부터 먼저 좀 많이 하시고 판매처들을 많이 늘려놓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걸 먼저 해두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스텝들이 있는데 뭐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뭐 지역 방송에 나오는 것보다 글로벌 방송에 나오는 게 훨씬 더 그쵸. 나를 알리고 내 운을 키우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이 좀 더 큰 무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내가 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원물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한계 지점이 분명히 있죠. 네. 왜냐면 원물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맞아요. 너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원물 판매를 좀 권하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서 그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가공을 하는 지인 중에서 그냥 곱창 쪽을 하는데 곱창 처음에는 원물을 하다가 지금은 혼자서 그냥 한 달에 한 10억 정도를 팔아요. 곱창만. 곱창은 10억 정도를 파는데 그 한계 지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 본인만의 레시피를 또 개발을 해서 요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그 이름이 집에서 먹자? 고비 고운 곱창이었나요? 본 것 같은데. 네. 곱창? 네. 그분이 원래 오프라인 쪽 하다가 오프라인에서도 4시간 줄 안 서면 못 먹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에서 처음 하면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하루에 파니까 그쪽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해서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제 지금 또 오프라인 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물, 다시 돌아와서 원물보다는 조금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본인만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매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딜을 잘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솔직히 그런 이제 업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메인에 뜨거나 좀 약간 뒷페이지로 갔을 때 그렇게 판매가 다 잘 되진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서 들어갔을 때 좀 네.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MD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스테디셀러 아이템들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들이 계속 자리를 안 비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신규 유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뭐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제철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결국은 협상 능력인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내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참외다 그러면 이 제품만 가지고 구성을 만들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수량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내지는 뭐 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개, 5개 뭐 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키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조합들을 만들어서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작물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 네. 진라면이 있고 뭐 신라면이 있고 뭐 다양한 라면들이 있는데 이 5가지 종류를 다른 회사 건데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가격 비가 되게 어려워져요. 하지만 이 5가지를 다 먹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구매가 되죠. 그러니까 단독을 만들어주는 게 협상 능력이에요. MD들은 뭘 원하냐면 단독. 내가 이거를 협상해서 생산자한테, 판매자한테 가져왔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옵션들을 아마 다른 판매자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이 관점으로 들여다보시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여섯 개 가져와서 연락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다 뭐 입점이야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입점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연락도 안 취해보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인 거고 뭐 입점이 좀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입점 맞아요. 자체는 그 사실 허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명품 브랜드만 팔거나 뭐 이런 데들은 좀 어렵겠죠 당연히. 근데 다른 판매 공간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입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출이 훨씬 더 중요해요. 노출을 하려면 그들이 그쵸. 원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 네. 너무 유익한 정보인데요. 리액션이 좀 고장나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네. 카카오는 네, MD가 없지 않나요? 있어요. 있어요? 네, 카카오는 요새 근데 광고로 거의 선정한다고 하더라고 메인을. 네, 옛날에는 MD 힘이 좀 셌는데 네. 지금은 광고로 간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플랫폼이 계속 변화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플랫폼은 광고로 돈을 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돈 많이 쓰는 업체들이 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돈만 쓴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품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들이 다 그렇게 갈 겁니다. 플랫폼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하는 쪽으로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품이 좋고 뭐 접객 뭐 상세 페이지라든가 표현 능력 네. 이런 것들도 다 훌륭해야죠. 그리고 그쵸. 근데 이제 안 되는 경험도 적은데 제품도 별로 안 좋고 돈도 많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어렵죠. 그러니까 네이버 광고가 너무 비싸다 해도 이걸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늘 그쵸. 존재하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 거고 맞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념에서 좀 봐야 될 게 네. 이미 성장한 업체들을 많이 보세요. 이미 커져버린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뭐 애플이나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한다. 근데 저는 요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똑같이 따라하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잘 나가고 있는 다른 업체들 따라해서 뭐 성공하는 분들도 더러 있겠지만 그게 작았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큰 업체가 작았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성장을 했는지 이걸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뭐 몇십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도 좋아요. 그 하트가 뭐 10개, 20개 이럴 때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보다 보면. 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500개, 1000개, 2000개, 10,000개로 뛰는 지점들이 있거든. 그런 포스팅들이. 네네. 그게 성장하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트래킹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래에서부터 어떤 것 때문에 얘네들이 잘 됐는지. 얘네니까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걔네들도 작았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죠. 네. 오늘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지점들은 분명히 있고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근데 자기 걸로 만드는 걸 되게 맞아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을 들으러 가봐도 솔직히 듣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네. 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내 맞아요. 걸로 만드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메타인지라고 자기객관화라고 하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는 거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사물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얘 앞에 있는 인형을 인형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뭐 솜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천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천재다, 감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해석한 거를 두 개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리에이티브가 나와요. 대박. 세상에 없던 것들이. 그래서 결국 메타인지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은 좀 공부해 두실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이런 거 좀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들하고 협업을 하시거나 네, 좀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좀 인재풀이라던가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전국에 있는 분들하고 뭐 제주도에 있는 분들하고도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휴지 좀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대표님 이번에 법인회사 하나 설립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그죠. 네. 네네. 어떤 회사인지 소개. 저희 그냥 뭐 대단한 회사는 아니고요. 그냥 광고 회사인데 디지털 광고 그 종합 대행사입니다. 오. 네. 그럼 어떠한 일들을 주로 해주고 계세요? 온라인에서 그냥 광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원들 뭐 이런 분들 네 저희가 잘 컨설팅을 해서 실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어저께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여기 광고 가고 싶은데 굉장히 비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똑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다른 대행사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뭐 제가 네. 잘해야죠. 그렇죠. 소개도 네.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근데 제가 네 가능하면은 좀 해드리는데 네네. 직접 교육하는데 좀 시간적인 이런 부분이 그죠. 있어서 이거를 그 확약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네, 가능하면 시니까. 네 아니요. 아니 이번이 아니라 원래 책을 또 하나 내셨잖아요. 네네. 그 낙코치의 파는 기술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온라인 쇼핑몰이라던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뭐를 판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면은 도움이 확실히 되나요? 되죠. 오. 확실히 도움이 될 텐데 네. 사실 좀 쉽게 쓴다라고 쓴 것 같거든요. 저는. 네네네. 근데 더러 이런 업종에 전혀 안 계셨던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업종에 얼마만큼 계셨어요? 저는 올해로 17년째 이쪽 일을 하고 있거든요. 17년째. 네, 좀 있으면. 네. 너무 궁금해요. 초기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아니, 처음에는 저도 이제 동대문 쪽 기반에서 옷을 떼다가 이제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매천 까먹고 망했죠. 망하고 나서 일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뭔가 문제가 터졌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네. 기준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일을 배우려고 여기 2006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월급을 40만 원을 받고 와. 네. 이제 막 오픈하는 쇼핑몰에서 네. 일을 합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아실 텐데 토모날이라고 하는 그 남자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유명하죠. 네 이제 시작을 하죠. 창립 멤버로 그렇게 하고 나서 한 2년 만에 그 매출로는 업계 1위 당시 이제 월 매출 기준으로 20억 조금 안 되게 와. 모바일 이전이니까요. 굉장히 많이 성장을 좀 많이 시켰었고 와, 그게 모바일 이전이에요? 네 모바일 이전에 그래서 온라인 컴퓨터로만? 네 근데 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그냥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몰랐어요. 다 우리보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10억이 넘는 업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전국에서도 뭐 5손가락 안에 없더라고요. 남녀 다 통틀었을 때. 근데 거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높은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뭐 고객에 좀 많이 집중하기도 했고요. 트렌드라던가 흐름에 좀 많이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옷이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하는 순간부터
그러면은 고객이 좋아하거나 특정 집단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도 그 당시에는 이제 독학으로 돈 까먹으면서 아까 그 뭐 다른 분들이 뭐 전화로 광고 문의 오면은 사기 아니냐 실제로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 다 당해봤습니다. 안 해본 거 없이 다 당해보고 그러면서 어느 그 전환의 로직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찾아냈었어요. 그래서 해당 업체를 그 정도까지 하고 나서 이제 옮겨간 데가 옮겨갔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자문을 해주면서 좀 도와주던 업체가 아보키라고 하는 브랜드 있어요. 그 브랜드라기보다는 쇼핑몰이었는데 브랜드죠. 네, 네 아보키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좀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3천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월 매출이. 네, 중개형 쇼핑몰들은 특징이 뭐냐면 매입 비용이 70% 정도 돼요. 의류 쪽은. 그러니까 물건값이 70%고 30%로 남겨서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광고비 나가고 임대료, 그쵸. 인건비 뭐 등등등이 빠지는 건데 세금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박리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4명이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나오면은 돈을 못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근데 해당 업체를 3개월 만에 이제 월 매출 10억까지 또 육성을 하고 그 해에 20억, 그 다음에 월 매출 기준으로 30억 이상을 달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저에 대해 나유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작은 시장이지만 그쪽에서 좀 이름이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회사를 설립을 하고 광고 일을 광고와 그 온라인 컨설팅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맡고 있던 고객분들이 다들 월에 10억 이상 매출을 다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그 회사를 한 7년 정도 운영하다가 이제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하고 좀 쉬다가 네네. 뭐 음원 쪽 일도 좀 하고 뭐 이것저것 방황하던 시절이 있다가 그 쇼핑몰 말고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브랜드신으로 좀 넘어가서 네. 한 3년 4년 정도 일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에드테크 회사 기술적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 이제 어렵다. 커머스는 유럽이나 이런 쪽 보면은 기술이 굉장히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또 그렇지 않아서 기술 회사에 한번 나머지를 좀 걸어보고 싶다고 해서 네 이렇게까지 달려오게 된 거죠. 와, 그러면 완전 온라인 쇼핑몰 초창기부터 산 증인이시네요. 네, 굉장히 오래된 거죠. 오래됐더라고요. 네, 진짜로. 별로 엊그제 같은데. 그때 한참 쇼핑몰 붐이었었을 때였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쇼핑몰이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진입장벽이 좀 낮다 보니까 누구나 좀 많이 할 수 있었었고 또 방송에서도 그거를 좀 많이 뭐 화장님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이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그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좀 나오시기도 했었었고 당시에 뭐 사학소년이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맞아. 그렇죠. 맞아. 아무튼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흐름을 잘 타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은 되게 재밌게도 그 뭐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던가 키워드 센터 같은 데서 보면은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 시즌에 어떤 키워드가 검색량이 늘어나고 매월에는 어떻게 되고 판매량이 어떻게 되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데이터들까지도 뭐 판다랭크라던가 아이템 스카우트라던가 이런 쪽에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통해서 그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타거나 아니면은 흐름을 타서 이제 활용을 하거나 내지는 정말 이제 우리가 좀 영향력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그 관심을 끌면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들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 업체에서는 할인을 하면은 예전에 뭐 실검에 떠버릴 정도로 그렇게 좀 화제가 되는 그런 업체들도 있었죠. 네네.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고 시장을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 책에서 그 나코 재판의 기술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은 이제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초보자들이 갖춰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상당수 많은 판매를 하고 있고 업력을 갖추고 계시는 분도 이거는 무조건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이게 먼저 갖춰져 있고 그래야지 흐름을 타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잠깐 잘 되면 약간 이쑤시개 위에 지어놓은 약간 성처럼 집처럼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잠깐 잘 되다 말아요. 그래서 기초에 대한 것들을 갖추고 흐름을 활용하고 후에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걸로 1, 2, 3부가 좀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 창업하고 나서 몇 천 까먹고 이게 쫄딱 망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시간도 아까웠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돈도 너무 아까웠고 너무 약간 피눈물 나더라고요. 몰라서 못하는 게. 그래서 책 서두에 나오는데 그 중국집 사장님이 중국집은 절대 안 망한다고 자기는. 그래서 이게 너무 고된 일이다 보니까 주방장들이 자꾸 도망간대요. 그래서 이제 맛이 자꾸 변하기도 하고 그럼 장사를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장이 다 할 줄은 안 돼요. 엄청 잘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뭐 사진도 그렇고 CS도 그렇고 시장에 대해서도 뭐 반품 뭐 그리고 광고 그리고 모델 섭외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등록하고 이 전체를 다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래서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관점과 내용 어떤 게 중요한 건지 그게 이제 기초체력 일부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게 내가 장사 손님 맞을 준비가 잘 되었을 때 네. 외부의 흐름을 활용하는 게 우리를 알리고 더 많은 고객을 모셔오는 게 두 번째 흐름을 활용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갑자기 신이나 조상님이 다음날 일어나서 무슨 키워드를 검색해라 이러진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영향을 받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월에 10만 건 이상이다, 뭐 10만 건을 검색을 한다, 네이버에서. 그러면 그 10만 건 검색 중에서 받아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10만 건이 흐름인 거예요.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게 그거죠. 기초 체력이죠. 기초 체력이죠. 네. 그래서 아마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라고 하는 게 초보 분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프로나 그 이상급 분들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제가 했었던 그런 영역들 이렇게 좀 정리한 겁니다. 네. 확실히 공부가 꼭 필요하겠어요. 네, 공부해야 됩니다. 네, 해야죠. 네. 해야죠. 시골은 근데 도시분에 비해서 이러한 필요성, 네.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변 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주변 환경이 아무래도 막 경쟁이 막 치열하거나 막 이렇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약간 그런 나태함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제가 이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와 끼리끼리 모인다. 네. 이거는 약간 불변이라서 그쵸, 예. 약간 네. 그 주변 환경이 좀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계속 도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도전도 하죠. 근데 굉장히 소수에 해당하고 대부분은 그냥 편안해지길 원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그 스터디를 하나 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서 적용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네. 근데 좀 잘하는 분들이 주변에 뭐 잘 하시니까 네. 주변에 잘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소자매 커피라고 계신데 그분은 이제 커피 제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시는데 꽤나 많이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도 들어오셔서 같이 스터디 하시기로 하셨는데 네. 모르겠어요. 한번 스터디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게 한 분이 좀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직원들 있을 때도 잘하는 디자이너 분이 한 분 오시면 기존에 그냥 하시던 분들도 수준이 평균 이상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영역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는 만큼 보이고 끼리끼리 모인다는 약간 너무 그거라서
더 그 운을 키우는 활동 중에서 무대를 키우는 것들도 맞지만 수준을 키우는 것들도 확실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래서 뭐 맞아. 지역적인 한계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실제로 시각적으로 느껴지거나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네요. 분명 무음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세상에. 세상에. 네. 제가 뭐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뭐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그 하버드의 그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 있어요. 유튜브에 영상 되게 많잖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얼룩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얼룩말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얼룩말에 왜 존재하는가? 그 지브라 패턴이 사막에서 너무 눈에 띄는 색깔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을 할 수 있었나? 그래서 뭐 생물학자들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대요. 뭐 흡혈파리 때문이니 뭐 온도 때문이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 불확실한 이야기들이었고 근데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GPS나 태그를 몸에 장착을 하면 얘네들이 바로 죽는 거예요. 다.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그게 타겟팅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포식자한테 사자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 무늬라고 하는 게 혼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알아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잠깐 한눈 팔면은 내가 처음에 봤던 애가 누군지 못 알아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이제 병약하고 이런 애들이 주로 사냥을 당했는데 건강한 애들도 태그를 장착하면은 잡아먹힙니다.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을 뭐 대구라고 하는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안전하길 원하고 편안해지길 원해요. 어려운 걸 싫어하고 두려운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얼룩말들이 가장 그 성취감을 많이 느낄 때가 사자한테 쫓길 때인데. 진짜요? 네. 왜냐면 그럴 때 이제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뇌에서 이제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한번 이렇게 사자한테 쫓기고 살아남았던 놈들은 다시 사자한테 점점 다가가요. 마치 그 마약 중독처럼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럼 사자를 가지고 놉니다, 걔네들은. 와. 신기하죠.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나만 아니면 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원하는 돌이 정 맞는다. 이게 어느 정도 좀 깔려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뭐 엄청 큰 부자라기보다는 회사를 이제 뭐 몇백억에서 적게는 뭐 몇십억에 매각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크게는 뭐 천억대 뭐 매각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창업가 분들이다 보니까 5번, 6번, 7번 계속 연속으로 창업을 해요. 너 진짜 하다 보면 진짜 뭐 대표님 창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 괴롭잖아요. 약간 와, 이 지옥에 왜 또 들어왔나 그치. 이런 생각이 이제 반복적으로 드는데 그거는 사실 성취감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미 도전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연쇄 창업이라고 하는 게 저 얼마 전에 이제 그 뭐였죠? 그 미니 마사지기? 넬리엔코 대표님도 또 엑시트를 하셨잖아요. 꽤 많은 금액 한 400억 정도 엑시트 하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술자리에서 한번 만나서 보니까 또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어떤 아이템으로? 부스터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아마 에그리게이터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브랜드 에그리게이터 모델, 브랜드 인수해서 육성하는 약간 그런 모델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이 지옥에 다시 들어왔구나라는 걸 느낀다고. 근데 경제적으로 이미 안 해도 되는데 계속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성취감에 내가 이미 중독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계속 도전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해되시죠? 네. 결국은 내몰려야지. 내몰리고 물론 번아웃도 오고 맞아, 계속 맞아. 힘든 일이 있지만은 이미 계속 창업을 해왔던 분들은 그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평범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쇄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 하잖아요. 너무 심심하대요. 그래요? 네. 제 친구도
최근에 이제 하던 커머스 브랜드를 하나를 매각을 하고 지금 뭐 시그니엘 들어가서 건물도 좀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5월에 매각했나? 벌써 또 하나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본소득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또 직접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또 찾아서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내가 계속 키우려고 하는 노력, 내가 더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미 기질 자체가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세상에 절대 다수는 그런 평범한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언론말들이 주류라서 주류라기보 지도층은 아니겠죠. 그쵸.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성취감에 그러니까 언론말 입장에서는 왜 제가 사자한테 나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치.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 봐라. 안정적인 일을 해라. 이 정도면 너무 욕심내지 마라.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뇌과학적,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다 그냥 평범해지기를 그러니까 평범하다기보다는 불편한 걸 싫어해요. 편안해지길 원하는 게 이번 인간의 기본 값이죠.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나는 좀 쉬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평생 도전하면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잘 없죠. 없죠. 근데 그렇게 치면은 그 부상률 0%라고 하는 운동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 윙슈트 타고 막 날아다니는 거 다람쥐 같은 혹시 아세요? 이게 등에 그거. 네, 다람쥐 슈트 같은 거 하고 산에서 막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네네네. 그게 이제 부상률 0% 스포츠거든요. 그래요? 네, 다 죽어요. 100%다 죽는데요. 대박. 네, 그렇죠. 그런 위험한 스포츠들을 사람들이 왜 즐기겠어요? 그것도 사실 똑같거든요. 도파민 중독이에요. 뭐 운동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알고 내가 그런 환경에 계속 나를 밀어넣는 거죠.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그렇게 해야지 더 강렬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류들은 이미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들 중에서도 또 나뉩니다. 또. 그래요? 네. 어떻게 나눠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뭐 지능의 차이는 저는 비슷하다라고 느끼는데 내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을 때 들리는 정보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바하고 저도 알바도 하고 창업하다 망해보고 그때 들을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내가 돈 1억을 가졌을 때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10억을 가졌을 때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100억을 가질 때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그레이드가 너무 차이가 커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부동산산 제외하고 현찰을 만약에 1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어디서 투자해 달라, 뭐 해 달라. 주변에 그와 비슷한 끼리끼리라고 하는 게 그만한 분들이 오퍼를 하겠죠. 그 정보의 질이 너무 다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치. 네. 근데 그 위에는 도대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와우. 어떤 이야기를 더 빨리 듣고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하죠. 저도 그렇고. 그런 호기심들이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호기심하니까 갑자기 어제 어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저보러 얘는 호기심 한계가 없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마케팅 같은 거 하셔도 되게 잘하실 것 같긴 해요. 열심히 한번 네. 낙꽃의 판한 기술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고. 아니 어떻게 안지가 그래도 한 3년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3년? 네, 안 됐나요? 3년 안 됐죠. 안 됐나요? 네. 책 나오고 저희가 뵀나요? 책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작년 5월에. 작년 5월에 나왔다고요? 네. 그래요? 5월인가? 네. 작년. 전 이 책을 올해 받았어요. 정말요? 누가 선물해 주셨는지 아세요 혹시? 조국찬 대표님이 해주셨겠죠. 아니요. 그럼요. 대표님이 해줬어요. 제가요? 제가 보내드렸어요? 근데 제가 보냈는데도 안 보신 거예요? 카카오 그걸 보냈는데 네. 제가 진짜 12월 가기 전에 꼭 읽겠습니다. 네. 아마 근데 이제 현업에서 만약에 온라인 판매를 안 하고 계시면은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 저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페이스북 페이지가 한창 붐일 때 그때 그거 많이 하셨죠. 네, 페이지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 좋아요 인원수, 팔로우 인원수만큼 이제 만약에 3만 명이면 30만 원이었나? 네. 이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광고비 그냥 한번 주고 업로드를 시키면은 좋아요가 한 2,000개? 네, 댓글도 한 100개는 기본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판매가 엄청 잘 이루어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페이지가 죽고 나서 이제 인스타로 다 옮겨가고 페이스북은 40, 50대들이 좀 하고 요즘 MZ는 네. 아무래도 상사가 들어와서 페이스북 보고 막 이런 게 싫다고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많이 죽고 이러다 보니 퍼포먼스로 이제 광고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좀 방법을 찾기가 어렵죠. 네. 근데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큰 흐름이라고 하는 건 대형 플랫폼의 등장 같은 맞아요. 경우들인데 저는 좀 그런 것들도 좀 유심 있게 봅니다. 원래는 그 야후가 저 세대 때는 정말 이제 흥했었고 와, 야후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다음이 그때 이제 메일을 무료화하면서 지금 메일은 무료잖아요. 네. 예전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다음이 메일을 무료화하면서 업계 1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검색 수요라던가 이런 질문들 그때 누구였죠? 전지현을 썼었나요? 네이버가. 모르겠어요. 그때 뭐 엠파스라던가 파란이라던가 되게 다양한 저 초등학교 때요. 네, 그래요. 1학년 때인가?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후에 이제 네이버가 그 전지현 모델 기용하면서 지식인 그 모자 쓰고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업계 1위를 좀 탈환을 많이 하죠. 근데 플랫폼이 초기부터 지금의 자리 잡기까지 그리고 그 전쟁들 그리고 커머스 플랫폼들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보여요. 그리고 되려 뭐라 그러죠? 지금 좀 한물 같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좋은 채널로. 왜냐하면 그 카카오 스타일 네, 스토리죠. 네,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로 돈을 엄청나게 버시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도 거의 40, 50대가 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근데 밴드가 주력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진 않지만 밴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출을 또 올리기도 하니까요. 대박. 근데 밴드도 거의 다 40, 50대들이 하는 건데. 그렇죠. 네. 40, 50대 분들이 사실 주력이긴 하죠. 네, 돈을 많이 쓰시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인스타 광고도 사람들이 광고 자체를 기피하더라고요. 워낙 속아서 초반에 워낙 광고로 속아서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네. 광고 자체를 좀 약간 기피하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광고, 그렇죠. 그게 이제 고객 경험의 중요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제품 보고 맛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네,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근데 너무 작업만 해놓는 그러한 회사들이 있으니까 딱 댓글 봐도 여기 광고네 이게 딱 티가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걸 많이 하셔가지고 보이는 거지. 아, 그래요? 많이 안 근데 요즘 소비자들은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다 알던데요? 네, 다 구분을 하죠. 네. 근데 잘 써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시는 분이 누군지 밝힐 수는 없는데 유명하신 분인데 네이트판에 글을 써요. 네네. 그러면은 말씀드렸었나요 이거? 아니요. 1위부터 5위까지 그분이 쓴 글로 다 들어가요. 진짜요? 네. 대박.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우이랑 싸운 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뭐 그릇 가지고 싸운 썰 네. 선물했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보기에 약간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쟁점들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글을 쓰시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분들. 와.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제품이 드러나요. 그래요? 네. 근데 왜냐면 그레이드가 좀 더 높은 제품인데 그 밑에다가 이걸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브랜드를 신규 론칭을 했는데 명품 브랜드들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냥 껴있는 거예요. 요즘 뭐 핫한 뭐 스트릿 브랜드 해서 뭐 5선 해가지고 5개 중에 한 4번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검색을 해봐요? 왜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걸 많이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또 어디 책에서 본 내용인데 SSFW라고 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 패션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는데 이거를 대중들한테 물어봤어요. 몇 퍼센트가 아는지. 80%가 몰라요. 예, 에? 그렇게 많이요? 네,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 백화점 다녀본 고객들은 그래도 거의 알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모르더라고요. 대박. 그래서 되게 저는 와, 이 정도까지 모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도 모르게 어떤 저희 업계 용어라든가 전문 용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클릭당 비용을 CPC라고 하거든요. 네. CPC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예, 뭐 이쪽 업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그냥 언어인데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어떤 이야기도 안 들릴 거예요. 단어가 안 들려버리니까. 뭐 이야기하다 이야기했죠? 그러게요. 뭔 네.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지? 그 CPC. 그러니까 대부분 그 용어를 많이 모른다. 아, 광고. 광고. 광고? 광고에 너무 속아서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아. 예. 그래서 아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부분 잘 몰라요. 야, 근데 네. 요즘에 카페 바이럴 마케팅 이런 거 봐도 너무 눈치가 빨라져가지고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다 차단을 딱딱딱 다 시켜버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필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딱 그런 그러니까 뭐 약간 보고서형 네네. 그런 식으로 포스팅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근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네. 그럴수록 더 기회예요. 왜냐면 그 요즘에 이루다라고 혹시 아세요? 그 뭐? 채팅, AI 채팅. 몰라요. 나중에 한번 깔아서 한번 해보시면 앱스토어에서 있거든요. 네네. 진짜 사람처럼 말해요. 아, 그래요? 네, 깜짝깜짝 놀래요. 옛날 그 노란색 그 있었잖아요. 심심이. 맞아. 네, 심심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진짜 많이 고도화되어 있어요. 이루다? 네. 오, 대박.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원고를 써주는 게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그 어찌됐든 이 활동은 뭐 광고 홍보라기보다는 사실 정확하게는 어뷰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뭐 아무리 편한 방송이긴 하지만 저 이야기하기에는 좀 사실 그 원고의 문제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고를 하는 게 방향이면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쵸. 광고를 해야 돼요.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건데 방법을 고도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제 책에 제가 방향과 방법의 차이라고 네. 그리고 그걸 일치시킨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세상에 제가 보내줬는데 읽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게 진짜 킹받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게 실망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네요. 근데 선물 해주실 줄도 몰랐잖아요. 그쵸. 네, 그렇네요. 세상에. 그치. 5분도 안 될걸요? 제가 보낸 분들이. 그래요? 네. 오, 그 중에 한 명이네요. 웬만하면은 그 사달라고 부탁을 하죠. 왜냐면 그쵸. 네, 책은 또 이게 맞아. 사야 또 읽는 그쵸, 건데. 그쵸. 네. 그래서 또 대표님이 좀 없어 보여가지고 제가 그랬나봐요. 업계 또 네. 노란 책이라 유명한 책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 안 샀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어디서 제가 갖고 왔는 줄 알아요? 어디서요? 저 서울벤처스 가니까 그 노란 책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그때 막창 네. 샘플 드리러 갔다가 샘플이랑 물물 교환했어요. 그 중에서 책 안 산 사람 저밖에 없었을걸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수업 듣고도 계속 책을 안 샀었거든요. 원래 책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리디 북스에 제가 책을 몇 권 읽었는지 아세요? 엄청 많아요. 저도 리디에 있는데. 네. 저도 리디. 네. 아니 근데 평소에 책도 많이 읽으시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전 되게 궁금해요. 어디서 그러한 열정이 나와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또 책도 읽으시고 지식을 쌓으실 수 있는지.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기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써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비슷한 분들이나 그 공통의 관심사 안에 있는 분들이 주변에 워낙 많다 보니까 나 저번에 이런 사람 강의를 들었고 이 사람 책을 읽었는데 되게 좋더라. 그러면 무슨 내용이니까 읽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개인의 습관, 그리고 조직의 습관, 사회의 습관, 이게 세 가지 습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습관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 뇌에서 해마의 기능을 제거해버린, 그러니까 전두엽의 기능을 제거해버린 인간이 있는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다. 왜냐하면 2초도 기억을 못해요, 이 사람은. 매일 산책을 하고. 이게 습관이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오. 이런 식으로 좀 빌드업을 해서, 그리고 이제 조직 내에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사회는 어떻게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저자가 이야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셋업을 한 다음에 이 책을 권하죠. 너한테 되게 어울릴 책이고 너한테 되게 도움되는 책일 거야. 읽어봐. 사실 써먹기 위해서 예. 네. 근데 뭐 하고 또 뭐 마음의 양식이 아니라 저는 그냥 써먹으려고 읽어요. 오. 네. 근데 너무 아는 지식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얇습니다. 깊지 네? 않고 뭐 제가 뭐 학자도 아니고 아우. 그래서 나한테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좀 찾아서 읽어보고 써먹는 거죠. 그러면 그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 탑 5.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성향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일즈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반드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스핀요? 예, 스핀. 샀어요. 그거는 꼭, 근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잘 붙들어매고, 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 마케팅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광고와 관련된 것들, 근데 학자 성향인지 예술가 성향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전 학자 성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제가 권하는 책 중에 이제 프로파간다라는 책, 고전은 좀 싫어하시죠? 뭐 재미가 있으면 굳이 싫어하진 않는데 적어야지. 프로파간다라는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포지셔닝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또 장식으로. 읽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로투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제로투원. 제로투원. 네. 네. 일단 요 정도만. 그 제로투원은 약간 페이팔 마피아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네네. 그 레리 페이지라든가 이 제로투원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인데 그 페이팔 공동 창업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 관점이 되게 특이해요. 경쟁이란 백해무익하다. 경쟁할 필요가 없다. 유일한 것을 만들면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로직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하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나던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을 좀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포지셔닝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고전을 먼저 읽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전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라서. 네네. 그래서 그게 먼저 갖춰지고 나서 네. 다음 스텝으로 좀 나아가기를 좀 권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그러면 추천해주신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네, 보자. 신성우의 사랑한 후에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너무 아재스럽네요. 네.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몇 번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때론 결코 원치 않는 이별들도 해야 했었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내 곁에 영원히 두고 싶던 나의 마음은 그저 부질없는 욕심이었나요? 아직 알 수 없어요.
당신이 떠나가던 그날에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게 세상에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내가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 어둠이 머물면 환한 미소를 건네주던 당신이 나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나를 떠나가는 그대여 아쉬운 기억들은 여기 두고 떠나요. 당신의 마음속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이제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 어둠이 머물면 환한 미소를 건네주던 당신이 나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나를 떠나가는 그대여 아쉬운 기억들은 여기 두고 떠나요. 당신의 마음속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이제 내가 기도할게요.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니, 대표님, 여기 책에 100억짜리 이커머스는 처음 1년에 완성된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1년에 100억짜리 이커머스를 진짜 만들 수 있나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죠. 마이크 꺼신 것 같은데? 네. 아, 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뭐 몇백억대에서 뭐 천억대 브랜드들 자문하고 컨설팅을 해봤기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원포인트 레슨을 했을 때 바로 효과가 있는 거지. 뭐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일단 단어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말 이제 배우는 게 셋업이 되신 분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흡수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여기 안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들 있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길 안내를 하고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그분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 그래요? 그쵸. 오. 대부분 저는 그래요. 아까 뭐 방법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금을 팔고 석유를 팔아도 망하는 사람 망하고 물을 팔아도 떼돈을 버는 사람은 물을 팔아서 떼돈을 벌잖아요. 차이가 뭐냐면 사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방법의 문제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해봐야 된다는 거 저 동의해요. 그리고 뭐 수행하시는 분들은 가난부터 배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저는 지금에 와서는 굳이 기본 단계들은 스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10년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몇 년 동안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 저 일 배우고
할 때는 뭐 정말 이틀에 하루 한 번 잘 정도로 거의 잠 안 자고 사무실 거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집에 안 갔죠. 네네. 계속 일만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책 한 권 읽으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기본 단계니까 여기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몸으로 부딪혀서 배워야 되는 이런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저 같은 타입들도. 근데 제가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세계적인 석학이나 이런 분들 영상을 집안에서 그냥 봐요. 아니 어디서든 그냥 유튜브만 보면 이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볼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이제 건너뛸 수 있는 거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뭐 사실 100억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뭐하죠. 왜냐면 그때 뭐 그 토모나리도 이미 수백억이었고 아부키 이런 업체도 수백억 있고 제가 광고 회사를 했을 때도 300억 이상 매출을 만들어냈었고 지금 뭐 다른 뭐 잘못했던 브랜드들 뭐 1000억대 브랜드들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기본 체력이라고 해요. 근데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을 버는 거냐 안 그렇거든요. 아시잖아요. 알죠.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고 순이익이 얼마고 당연히 그리고 카테고리마다 특질이라는 게 있어서 원가율이 뭐 70%다 원가율이 80%다 이래버리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짧잖아요. 맞아요. 작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 물론 큰 액수고 큰 돈이고 하지만 이게 꼭 큰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진짜 답도 없거든요. 시도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나는 이런 집에서 할 거야. 그리고 여기 안에 바닥은 뭘로 돼 있고 문은 어떻게 장식돼 있고 방은 몇 개, 화장실은 몇 개, 화장실의 변기는 이렇게 이런 걸로 할 거고 이 방의 인테리어는 이렇게 할 거야. 이미 상상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상상해본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까지 가거든요. 저는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이게 그려지지 않으면은 안 돼요. 어디 뭐 비욘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앨범에 있는 자기의 의상, 무대에 있는 콘서트, 음악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오래 전부터 상상해 오던 것들이었다고. 근데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었대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이제 피그말리온 이펙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죠? 이거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믿고 원하면은 그렇게 이루어져 버리는. 실제로 그런 분은 그 곱창 팬더는 그 친구 있잖아요. 네네네. 그 친구가 저랑 비슷한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보고 독서노트 메모를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 친구 보고 너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잘하게 됐어?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찍어놨던 메모했던 것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써 있어. 나는 몇 억짜리 몇 평에 위에 복층이 어떻게 딸린 어떤 대형차를 탈 거고 심지어 여자친구 키까지 써져 있어요. 대박. 근데 실제로 그 여자친구가 와우. 만났는데 키가 170인가 그런 거예요.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상상했던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그 친구도 대단하죠. 근데 세상에 얼마나 더 위대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잠들기 전에 그런 상상을 하고 자자. 내일 뭐 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계획에 대해서 상상하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리고 자는 것과 아닌 상태에서 그냥 고랑 떨어져서 자는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마인드셋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내 삶의 목표에 대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전 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100억 뭐 숫자 자극적일 수 있어요. 자극적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현실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내일 뭐 하지라고 하니까 유재석이 부른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맞아요. 네네. 아 근데 하면 다 됩니다.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안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잘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면 되게. 그렇죠. 네. 네. 나중에 제가 한번 저번에 그 디스커버리 영상 한번 보라고 제가 추천해드린 거 있잖아요. 예? 그 억만장자 파이치기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니요. 그러니까 그 조단위 재벌들이 다른 추천 안 지역 해줬는데?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어제 자리 비우셨구나. 진짜요? 거기 다른 외진 곳에 그냥 픽업 트럭 하나랑 10만 원 가지고 가요. 그 전화기 하나 있는데 아는 인맥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3개월 동안 10억을 만드는 와. 버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근접하게 다 해냅니다. 근데 이분이 주로 사용하는 게 안목 자체가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세일즈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세일즈와 협상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도 잘하고 협상도 엄청나게 잘해요. 그래서 두 가지 트랙으로 움직이는데 노동 시간은 자기 약점을 보완해주는 사람을 찾는 데 써요. 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자산이 안목이 이미 있는 사람이잖아요. 금융회사 뭐 한 4조 정도 되는 금융회사의 회장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타이어 주스로 다니거든요. 네네. 버려진 타이어. 그래서 이걸 매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작부터 되는 비즈니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매자를 먼저 찾아나거든요. 원칙이. 그러니까 살 사람이 있다. 이걸 찾고 제품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 상업용 타이어를 12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이거를 주워 가지고 팔아서 거기에서 협상을 해서 그 정도로 가격을 또 받아요. 그걸로 자동차를 사요. 중고 자동차를. 거기서 또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거 나를 직원처럼 생각해라. 나한테 너 돈 벌어주기 위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협상을 해서 이제 차를 놔둬요. 그냥 길에다가 판다라고 판매 글을 놔두고 그걸 또 빌려서 더 좋은 차를 삽니다. 그리고 그 차를 한 번 더 팔아서 집을 사서 거기를 수리를 해요. 네. 그래서 집을 수리해서 다시 집을 팔고 사업 자금을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있죠. 역량이 뭔 것 같아요? 안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매입가, 판매가 그리고 협상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 이 안목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거거든요. 금융회사는 얼마나 많이 이걸 잡았겠어요. 맞아. 담보를 잡고 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알아봤었겠죠. 그리고 이 자동차의 연식이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전륜 자동차라서 하나 타이어가 고장나면 다 바꿔야 돼. 이거 하면 얼마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너 가격 이 정도는 빼줘야 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목 자체가 보통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신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신발이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근데 신발 매니아들은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 저 200만 원짜리 신발 신고 다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모르죠. 근데 저런 사람들끼리는 그런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중고 자동차 시세를 다 알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집에 있는 시세들도 해당 지역에서 어떤 주거의 형태라던가 건축 형태에 따라서 집값이 다 다른 것들. 그 안목을 가지고 자산이 레버리지 되도록 스스로 일하도록 만드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에서 시작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세일즈 기술, 협상 기술 그리고 자기만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 그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세일즈부터 먼저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세일즈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메뉴 뭐가 잘 나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클로징 기술을 써버려요. 선택 기법 어제 말씀드린 거 이거 아니면 요건데 요거는 이렇고 요거는 이래요. 그리고 칭찬할 때 김창욱 교수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오빠 나 머리 묶은 게 예뻐 푼 게 예뻐라고 이야기했을 때 둘 다 예뻐 이렇게 이야기하면 탈락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옷을 아마 예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묶은 건 섹시하고 푼 건 어려 보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사실은 거기 안에서 나오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그 세일즈 기술들. 그래서 대표님이나 뭐 주변 분들이 이 세일즈의 기술 그리고 협상 기술 그리고 역량에 대한 발견 그리고 그걸 통한 레버리지들 이걸 일으킬 수 있도록 설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제가 꼭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링크나 이런 거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한번 봐주세요. 네, 꼭 네. 보고 꼭 읽고 제게 되도록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스터디도 하니까 한번 빌드업해서 결과물을 내봐야죠. 화이팅입니다. 네. 네.
몇몇 업체들이 대표님한테 또 컨설팅 맡기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보니까는 소개도 시켜드리고. 일단 뭐 접점을 만들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을 보내서 네. 너무 좋네요.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네.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내 걸로 만들어서 적용을 해서 그만큼 매출을 좀 많이 높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방송에서 하는 걸로 단기 매출을 뽑는 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뷰징 기술 네네네. 이런 게 이제 단기에 활용하기에는 되게 좋죠. 뭐 상위 등록이니 뭐니 맞아.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준이 많이 없어서 판단하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연결을 해드리거나 이런 게 좀 더 실질적일 거고. 근데 내가 얼마를 지불하고 이거를 맡겨야 되고 내 아이템이 최고 퍼포먼스를 많이 냈을 때 나올 수 있는 매출을 가늠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매출도 가늠해야 되고 이익도 가늠해야 되고 그러면 광고비를 내가 몇 %까지 쓸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렇죠. 네, 썼는데 그만큼 효과를 못 볼까봐. 그렇죠.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만 해드려도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별거 아닙니다, 사실. 밥 먹고 이거를 거의 20년 가까이 오래 지나면 이제 18년 차 접어드는데 그게 뭐 일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항상 걱정한 게 네.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낼까.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그냥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VIP석에 앉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곳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싼 데서만 광고를 하면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맞아. 그리고 싼 자리에서 위치랑 똑같잖아요. 매장 위치랑. 네네. 좋은 매장 위치는 당연히 임대료가 비싼 거고 맞아. 타임스퀘어 광고는 그만큼 권위가 있고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2차, 3차로 파생되는 효과들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실력이 돼야죠.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좋은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자꾸 가성비만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계산 잘 해야죠. 근데 내가 지불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TV 광고를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했을 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TV 광고 하면 망해요. 자격이 없어서 그래요. 자격이 그럼 거기 있는 하는 업체들 다 망하나요? 아니에요. 다 대기업들이에요. 저는 TV 광고 처음에 헉슬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뷰티 브랜드? 네네. 거기서 맨 처음에 솔직히 그게 뷰티 브랜드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헉슬이라는 브랜드를 TV 광고 딱 했을 때 쟤는 대체 뭘까? 돈이 많나? 자본이 많나? 네. 제품 홍보 안 하고 그냥 그 브랜드만 처음에 딱 했을 때 궁금하게끔 그걸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광고라고 하는 게 원래는 출판물을 먼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광고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데이비드 오길비가 이제 현대 광고 쪽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좀 배우거나 그분이 쓴 저서를 좀 찾아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사실 TV 광고라고 하는 거는 그 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광고 쪽을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거기가 지위가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렇죠? 똑같은 광고인데. 근데 TV에서 광고가 나오면은 와 얘네들 잘하는구나. 그렇죠? 예전에 어머님들은 그냥 모르는 브랜드여도 뭐 이런 브랜드를 사왔어? 이렇게 물으면 야 백화점에 산 거야 저한테 어머니가. 왜냐면 그곳에 지위가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광고 효과들도 있지만 사실 홍보 효과라던가 신뢰를 주는 역할들은 어느 정도 해요. 그래서 순전히 광고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시장하고 관계 중심, 설득 중심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활동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나가는 것 자체를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뭐 마케팅 보면은 이제 뭐 IMC 전략이 어떻게 되니, 뭐 브랜딩이 어떻게 되니, 브랜드 페르소나가 어떻게 되니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작은 브랜드가 했을 때 뭘 해서 성장했는지 이것만 잘 보셔도 내가 뭘 해야겠다.
네. 그게 어느 정도 좀 보이실 거예요. 네. 방향성이 뭐? 보인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주제가 없네요. 그냥 둘이 이야기하듯이. 맞아요. 네. 제 방송은 약간 그런 방송이에요. 그럼 저희 오늘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이제 끝을 한번 내볼까요? 네네. 네. 잘 팔고 싶다면 나위어베개로. 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 아닙니다. 낙꼬치에 파는 기술 대표님이 쓴 책이고 여기에서 뭐 더 자세히 묻고 싶다 하면은 여기 책 뒤에 뭐 따로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네. 없나요? 네. 아, 인스타에서 나위어 검색하면 되나요? 네네. 어허. DM 주세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DM으로 그러면 마지막 노래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들으면서 끝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빠빠이.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개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보는 너 그 어색한 침묵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